영천에서 주민 70여 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산적한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큼이나 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쓰레기 없애기 운동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산의 둥지를 튼 한국만화인 협동조합이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을 통해 신예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거대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의성 쓰레기산 기억하시죠?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망신을 당했던 곳인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연내 처리는 무리라고 하는데 이 이유를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9층 높이까지 폐기물이 쌓였던 의성 쓰레기산. 치울 길이 막막했는데 1년 반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19만 2천 톤 가운데 78%가량인 15만여 톤이 치워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나가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용이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소각용 쓰레기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용 폐기물 2만 5천 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남아있는 4만여 톤의 절반에 달하는 양인데요. 최근 다른 곳에서도 소각용 폐기물이 늘자 업체들이 소각 단가가 높은 곳만 찾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소각업체가 투입돼 처리한 폐기물은 7,500톤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19만 원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하겠다고 왔는 데는 없어요. 낙찰 금액이 한 29만 원 정도에 수해 쓰레기나 방치 폐기물이나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니까 소각업체 쪽에서는 이제 좀 비싸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도 있지만 생활 폐기물이 아닌 방치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용지물입니다. 기존의 단가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 협의를 하고 저희는 소각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최대한 다시 선별을 다시 하고 이번 주 말까지는 가부를 결정을 해서 여기에 혹시 땅 속에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폐기물 양은 더 늘어나게 돼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쌓인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만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달라지면서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없는 삶을 꿈꾸며 환경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없애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원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사람들. 휴지와 비닐, 담배꽁초까지 10분 만에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가득 찹니다.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쓰담 달리기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내 주변부터 깨끗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게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의 한 가게. 손님이 재활용 유리병에 조미료를 덜어서 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식재료와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을 따로 포장하지 않고 알맹이만 조금씩 나눠서 팝니다. 쌀로 만든 빨대, 쉽게 보내되는 친환경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지 몰라도 정말로 그 힘이 굉장하다고 믿거든요. 그런 조금 귀찮지만 이제 작은 실천들이 많이 이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자는 쓰레기 없애기 운동.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 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 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영천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5일부터 주민 70여 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30여 명은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이 영천 공설시장에 있는 한 떡집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떡집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산에 둥지를 튼 한국만화인 협동조합이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을 통해 신예 발굴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웹툰 창작 인력들이 지역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정영인 씨. 올해 처음 열린 경북 청년 웹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엄청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지망생 예비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뷔를 해서 독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 또 교훈을 나눠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는 청년 작가들을 위해 한국만화인 협동조합이 나섰습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 플랫폼 연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프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좀 어린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좀 저희가 좀 많이 흡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프리랜서 직업이라는 게 적이 없어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품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반응이 좀 있으면 4대 보험이라든지 특히 산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계 쪽 편에서 아마 특히 만화 웹툰 쪽 편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웹툰 작가들이 모여 있는 경산. 경북 출신 이상무 작가의 독고탁 박물관이 경산역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에도 송이 작황은 좋지 못한 편입니다. 생산량이 크게 줄며 가격도 올랐는데 이달 중순 날씨 사정에 따라 송이 수확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 산림조합 공판장에서 송이 수매가 한창입니다. 영덕은 국내 최대 송이 생산량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썩 좋지 못합니다. 장마가 유난히 길어 예년보다 일주일 늦게 송이 수확이 시작된 데다 기후 조건도 받쳐주지 못해 평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긴 장마로 송이 포자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한창 생장할 시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우리 마을에는 생산이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물어 가지고 송이가 올라와도 이놈 송이가 크지를 않아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송이 날짜리 비가 왔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잠시 가격이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이번 주 다시 가격이 뛰며 공판 가격이 1등급 1kg에 31만 원, 2등급은 26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한 해 평균 50톤의 송이를 생산해 80억 원어치를 수매하지만 올해는 5일 현재까지 19톤 30억 원의 판매고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송이는 보통 10월 말까지 생산이 되는데 올해는 앞으로 1, 2주간 날씨 사정에 따라 송이 수확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로 봐서는 송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있고 특히 저녁으로 좀 춥습니다. 춥고 원래 저 기후가 갑자기 비가 좀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으면 모를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전망이 좀 어둡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역대급 흉작으로 기록됐던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많고 가격도 높지 않다는 것이 산림조합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송이 생육 환경이 예전만은 못해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무료로 개방됐던 영천 강변체육시설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영천시는 동호인 등 시설 이용자 증가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7일부터 이용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단포축구장, 조교족구장, 조교파크 골프장 등이며 영천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이나 새마을체육과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 CCTV 덕분에 길 잃은 치매 노인이 1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6일 새벽 1시 20분쯤 경찰로부터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뒤 인근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시간 만에 해당 노인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주에는 2,8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각종 범죄와 재난 대처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정부의 방패물 지원 수수료 단가 인상을 건의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정한 방패물 지원 수수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역사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80%가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원 수수료 인상이 어려울 경우 처분 수수료를 지금의 1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 아시아송 페스티벌 온라인 공연으로 경주 엑스포공원이 10일 하루 문을 닫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함에 따라 10일 메인 공연이 열리는 경주 엑스포공원 전체를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 대표 콘서트로 올해는 강다니엘과 아이린, 모모랜드 등 국내 16개 팀의 무대와 해외 6개 팀의 공연 영상으로 꾸며집니다. 안동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안동시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시는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급행 노선을 만들고 그동안 멀리 돌아가야 했던 노선을 단축시키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